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영재성과 관련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특성들을 보고도 우리가 영재일 수 있다, 영재성이 높은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특성들 중에는 정말 고도의 민감성, 이렇게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훨씬 더 이런 그 민감성을 잘 승화시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다른 아이들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쪽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을 정말 키우기 힘든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키우기 힘듭니다. 영재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잘 키워 놓으면은 그런 아이들이 정말 큰 일을 합니다.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요. 평범한 아이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의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제가 주제는요,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들, 높은 영재성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높은 영재성. 이게 고도로 아주 예민한 아이들, 정말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고도로 예민하다, 그 예민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민감성이 현저히 높은 아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요, 가장 그 일반적으로 청각, 그 다음에 시각, 청각과 시각, 그래서 시청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촉각입니다. 그 다음에 미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각 같은 것도 아주 예민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거는 청각과 시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게 뭐냐? 청각적인 예민함. 이런 것들이 예민 아이들에게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매우 예민한 아이들, 과민한 아이들, 이렇게 말하고요. 이 수신하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런지를 엄마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그 예민한 아이들, 특히 이 청각적으로 예민한, 시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왜 그러냐 하는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좌뇌보다는 우뇌의 활성화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뇌의 활성화. 이 활성화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 그 청신경이라는 게 있고, 시각적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시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청신경과 시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특히 우뇌가 그렇습니다. 우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뇌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전두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두엽이라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활성화가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이 우뇌라는 건요, 인간에게 어떤 거와 관련이 많으냐면은 감정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고, 이 감정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우리의 인간의 아주 숨겨진 무의식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뇌의 활성화가 높은 그런 아이들은 감정의 몰입이 굉장히 아주 깊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깊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것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예민해요. 예를 들면은 표정이라든지 소리 같은 게 있죠. 조금 아주 그 아이가 정말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꾸짖는다든지 아주 지적한다든지 이런 것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요, 칭찬을 좋아하고 그냥 뭐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거를 제공해 주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긴장도도 굉장히 높아요. 이 긴장도가 어떤 게 뭐냐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서 청신경, 시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그 신경에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로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소모량.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량이 많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힘이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도 늘 힘이 없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굉장히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몰입이 아주 빠른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굉장히 그 청신경에 대해서 시신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쓰고 그리고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런 거죠. 정보 활용 에너지를 많이 써서 늘 지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좌뇌보다는 우뇌의 활성화가 굉장히 강해서 남들의 감정을 빨리 읽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이 있다. 엄마들이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을 왜 너는 도대체 다른 애하고 다르냐? 너는 왜 둘째하고 보다는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고 그다음에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능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좌뇌보다 우뇌의 활성화가 굉장히 높아서 감정 몰입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내향적인 성격 소유를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내향적인 성격 소유. 이게 내향적인 성격 소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향이라는 말은 안쪽으로 자기 에너지를 쏟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막 보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사소한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다가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 밖에 있는 그런 감정이 막 안으로 막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다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입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타인이 조금만 기분 나쁘다는 것을 쉽게 느낀다는 뜻이죠. 타인이 조금 기분 나쁘다, 타인이 불편해한다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치다는 거죠. 지나치게 되면은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이타적인 것처럼 보여요. 양보도 잘하고 상대방이 불편할 거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처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다 보니까 쉽게 우는 게라는 특징을 보여요. 쉽게 울어요. 쉽게 울고 그다음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 경향이 많아요. 굉장히 꿈을 꾸고 꿈에 관한 얘기를 종종 부모들에게 자주 하고요. 그리고 나쁜 뉴스에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 부정적인 그런 뉴스에 과잉 공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놀라는 거, 부정적인 거, 아주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가 똑같이 아이에게 혼을 냈어요.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냈다고 해도 이런 아이가 훨씬 더 그거를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들이 이렇게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아이들 정말 키우기 힘들다고 저랑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아까 앞에서 특징 중에 늘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늘 지쳐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요 늘 힐링 타임을 줘야 돼요. 힐링 타임.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이미 남들이 하는 거 주변 상황을 파악을 하고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많은 질책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질책을 많이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옆에서 부모가 더 질책을 해버리면은 이런 아이는 굉장히 충격이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늘 아이가 힐링하는 타임, 즉 다시 말해서 편안한 시간, 좋은 음악을 듣는 시간,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좋은 말, 아주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말은 조금 적게 자꾸 줄여주셔야 돼요. 애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면 어떤 능력을 주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아주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씨가 있잖아요. 한강 씨 보면 참 소심한 것 같더라고요. 말도 조곤조곤하고 굉장히 이 공감, 상대방들의 힘든 점, 상대방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스스로 많이 공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는 그 한강 씨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이 되게 우수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도의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 상대방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거죠.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문학 작품 속에 끌어들입니다. 즉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 높은 영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높은 그런 어떤 고도의 민감성이 영재성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영재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부정적인, 굉장히 소심한 그런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고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잘 유념해서 아이를 길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